요즘 뉴스 보시면 퇴직연금 수익률 12% 이런 얘기 자주 들리시죠? 근데 똑같이 퇴직연금을 굴리면서도 연 10% 이상 수익 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금융감독원이 직접 분석한 퇴직연금 고수들의 투자 패턴을 투자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 준비, 특히 퇴직연금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겠구나 하는 기준이 딱 잡히실 거예요. 먼저 금융감독원이 말하는 퇴직연금 고수가 누구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금감원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들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만 따로 골라서 분석했습니다.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사람. 둘째, 계좌 적립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사람. 셋째, 같은 연령대 안에서 수익률이 상위 100명 안에 드는 사람. 이렇게 30대 미만부터 60대 이상까지 각 연령대별로 100명씩 총 1,500명을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수익률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최근 1년 수익률이 무려 38.8%였습니다. 전체 가입자 평균은 4.2% 수준이었으니까 평균에 거의 9배 가까운 수익을 낸 셈입니다. 최근 3년 기준으로 봐도 연평균 16.1%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평균인 4.6%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 누군가는 몇 배씩 더 잘 굴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산 배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퇴직연금을 떠올리면 안전하게 예금에 넣어두는 돈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 상품 비중이 80%를 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고수들의 포트폴리오는 이와 완전히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수들의 평균 포트폴리오를 보면 실적 배당형 상품 비중이 약 80%에 달합니다. 펀드와 ETF, 채권 같은 상품에 퇴직연금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 비중은 대략 10% 안팎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에서 9% 정도는 현금, 그러니까 대기성 자금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수들의 공통점은 투자 비중은 크게 가져가되 올인은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언제든 시장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현금으로 싸게 살 수 있도록 여유를 남겨두는 구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은행이나 보험처럼 보통 보수적인 고객이 많은 곳에서도 고수들만 따로 떼어보면 실적 배당 비중이 7,080%까지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어느 금융사에 계좌가 있느냐보다 어떤 마인드로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고수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먼저 펀드 유형을 보면 약 70%가 주식형 펀드입니다. 여기에 혼합 채권형과 재간접 펀드, 파생상품형 등이 나머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위험자산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그 한도 내에서 주식 비중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 지역을 보면 국내 비중이 약 60%대, 해외는 30%대입니다. 고수들이 최근 몇 년간은 국내 시장의 상승 여력을 더 높게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조선, 방산, 원자력, 중공업, AI 전력 인프라, 화장품 등 특정 테마를 담은 ETF 비중이 눈에 띕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빅테크와 테슬라 관련 밸류체인을 담은 상품들, 그리고 나스닥 100, S&P 500 같은 대표지수 ETF들이 주력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고수들이 들고 있는 펀드 가운데 상당수가 ETF라는 점입니다.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TDF보다는 본인이 섹터와 지수를 선택해서 ETF로 투자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미만은 미국 지수 ETF 비중이 특히 높고 30대와 40대는 조선, 방산, 원자력, 테슬라 같은 성장 섹터를 테마형 ETF로 적극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60대 이상은 여전히 테마형도 들고 있지만 고배당과 기타 분산형 상품을 함께 섞어 리스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따라 사야 할까요? 조선 ETF 사고, 방산 ETF 사고, 테슬라 ETF 사고, 이렇게 하면 똑같이 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할 건 종목 이름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 퇴직연금은 예금이 아니라 장기 투자 자산이라는 인식입니다. 평균 가입자들은 원리금 보장에 80% 이상을 두지만 고수들은 실적 배당을 80%까지 끌어올려 몇 년에 걸쳐 훨씬 높은 장기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그래도 일정 비율의 현금은 남겨둔다는 점입니다. 고수들도 전부 다 투자하지 않고 항상 89%는 대기성 자금으로 보유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좋은 자산이 싸졌을 때 주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두는 겁니다. 세 번째 원칙, 정책과 글로벌 흐름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전환, AI 투자, 방산 수요, 인프라 확대, 미국과 중국의 정책 변화 같은 큰 흐름들을 보면서 어떤 산업과 자산군이 유리해질지 고민하고 그걸 ETF 선택으로 연결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초보자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대부분의 직장인은 고수들처럼 매일 시장을 체크하고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첫째, 원리금 보장 100% 구조부터 바꾸는 겁니다. 내 퇴직연금 계좌를 열어봤는데 모든 돈이 예적금에만 들어가 있다면 노후 자산을 사실상 현금으로만 들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10%, 20%만이라도
실적 배당 상품 쪽으로 옮겨보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디폴트 옵션과 TDF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ETF를 골라 담는 게 부담스럽다면 제도와 상품의 힘을 빌리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디폴트 옵션, 사전 지정 운용 제도는 내가 미리 이렇게 운용해줘라고 설정해두면 별도의 지시가 없어도 주식과 채권, 펀드를 자동으로 섞어서 운용해주는 장치입니다. 바쁜 분들일수록 이 설정을 한번 제대로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TDF 타깃 데이트 펀드는 내 은퇴 시점에 맞춰 설계된 라이프 사이클 펀드입니다. 2045, 2050 같은 숫자는 대략적인 은퇴 목표 시점을 의미합니다.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채권과 현금 비중을 자동으로 늘려줍니다. 직접 비중을 조절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꽤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1년에 한 번은 꼭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자동으로 넣어주는 돈이 아니라 미래의 생활비가 될 중요한 투자 자산입니다. 연말정산 한번 하듯이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 수익률은 어떤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고수들은 실적 배당 비중을 높이고 현금을 조금 남겨두고 시장과 정책의 변화를 포트폴리오에 반영함으로써 평균보다 몇 배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그런 고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 100% 구조에서 한 발짝 나아가고 디폴트 옵션과 TDF 같은 제도를 활용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만 들여도 10년, 20년 뒤 노후 자산의 격차는 분명히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퇴직연금 운용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